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니체의 말, 곁에 두고 읽는 니체, 사이토 다카시, 인생에 진짜 기쁨이 있는 곳, 교사의 진정한 역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짜라투스트라는 30살 때 고향 마을과 호수를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그는 혼자만의 정신 수양과 고독을 즐기며 10년 동안 지내며 결코 지루해야 할 줄 몰랐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의 마음이 변하였다. 짜라투스트라는 산속에서 10년 동안 철저한 고독 속에 몸을 가두고 수양의 수양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자기 자신만의 사상을 터득했다. 그러자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터져버릴 듯이 지혜가 넘쳐서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짜라투스트라는 고독한 사색을 통해 찾아낸 초인 사상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세상 숲속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프로이트는 원초적 충동에서 촉발되는 본능적 에너지와 욕망을 뜻하는 리비도가 사람을 자극하고 움직이게 한다면서 에너지 순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축적된 지혜도 에너지의 한 일종이기에 남아돌게 되면 반드시 방출해야 한다는 원리와 맞닿는다. 짜라투스트라도 예외일 수 없었다. 짜라투스트라는 자기 머릿속에 축적된 지혜를 나눠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교의 도덕적 가치로 대표되는 인간 세계 너머의 초월적 가치는 지금까지 참된 실제로 신봉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게 했다. 하지만 초월적 가치란 사실은 내용이 없는 공허한 것이어서 결국 인간의 공동생활은 근거를 잃게 되었다. 니체가 보기에 현실 세계란 본질적으로 권력 의지가 투쟁하는 세계다. 이 같은 위기적 상황은 곧바로 신의 죽음과 이어진다. 니체의 말은 처음엔 괴상한 주장이라고 무시되었다. 그러나 조금씩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점차 근대 정신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성찰로 평가되었고 마침내 20세기 휴머니즘의 바탕을 이루는 철학이 되었다. 나는 대학에서 교원 양성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수업을 할 때마다 가장 이상적인 교사상으로 제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말한 꿀벌을 예로 들곤 한다. 너무나 많은 꿀을 모아버려서 이제 나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니 그대들이여 나의 꿀을 전부 가져가라. 지혜의 과잉에 시달리는 꿀벌의 기분으로 학생들을 대하면 하나의 지식이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 헌신하는 교사가 될 것이다.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던 니체가 넘쳐흐르는 지식을 대중과 나누기 위해 평생 쓰고 또 쓰는 작업을 쉬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니체가 걸었던 그 길을 잘 이해한다고 자부한다. 대학원 시절에 나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죽어라 공부만 했었다. 머릿속을 빼곡히 채우는 지식의 무게로 인해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그렇게 지식을 모으기만 하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몸이 점점 나빠지고 말았다. 나에게도 니체처럼 혹은 짜라투스트라처럼 넘쳐흐르는 지식을 나눠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나의 지식을 받아줄 사람들을 찾게 된다. 나의 경우 이따금 카페나 술집에서 친구들을 만나 서너 시간씩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일로 대신했다. 그렇게라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지식을 선물하는 기분이 되어 조금 상쾌해지곤 했다. 그것 자체로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하지만 나의 장광설을 묵묵히 들어준 친구들이 어떤 기분이었을지는 지금도 두려워서 묻지 못하겠다. 그러나 지식이나 지혜가 지나치게 많이 축적되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는 별로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인터넷의 보급 때문이다. 지식이 넘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를 담은 사이트를 열고 거기에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그러면 남모르는 인물들이 접속을 해서 그가 건네주는 지식의 선물을 조건 없이 받아간다. 이런 상황들은 마치 남은 지혜를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는
긍정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책을 출간함으로써 그 역할을 해냈지만 이제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물론 환영받을 만하지만 과연 이러한 소통에 자라투스트라가 10년간 쌓은 깊이가 있을까? 사람들은 일상의 생각을 그게 무엇이든 사이트에 적어놓는다. 거기엔 한순간의 침묵조차 없다. 단순한 정보 교환에는 니체가 말한 축제로서의 배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필시 인터넷을 통해 니체를 이야기하는 사이트도 있을 테고 다른 위대한 사상가들을 공부하는 사이트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나눠 가진 니체의 지혜가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여 얻게 되는 영양분만큼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을까? 10년 산 지식을 위한 노력. 한 번 들은 것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흘려보내는 것뿐인 정보의 중개인 형태는 숙성기간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게다가 지적 훈련조차 부족하다면 이런 견해나 주장은 편협한 얼굴을 하고 있어 한쪽으로 엄청나게 기울어 있다. 편견과 편견이 날카롭게 부딪히는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극단으로 치달아 끝내 폭발하고 만다. 이것이 바로 숙성기간이 결여된 지식을 그저 타인에게 과시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이유다. 10년을 숙성시킨 위스키나 와인은 탁월한 맛이 난다. 어쩌다 숙성에 실패해서 탁해져 버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시간을 들인 것이 깊이 있는 맛이 난다. 지식도 다르지 않다. 10년 동안 입을 꼭 닫고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해롭다. 내 말은 체득한 지식을 10년 동안 깊이 재워두라는 것이다.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지식이나 지혜를 차곡차곡 쌓아두면 그것들이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해 또 다른 지혜로 발전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누구라도 10년 산에 가치 있는 지식을 지닌 사람이 된다. 삶을 풍부하게 하는 지혜와의 만남을 쌓아가는 일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행동하는 자만이 배울 수 있다. 배움이라는 축제를 즐겨라. 나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철학적 산문시라기보다 일종의 교육서가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다. 니체는 인류의 교사가 되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 그 정도로 니체는 축제로서의 배움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예전에는 존경받는 사상가의 새 책이 출간되면 서점에 줄을 서면서까지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만큼 지식에 굶주리고 정신을 기름지게 하는 자극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청소년기를 그런 갈망으로 보낸 청년들 중에는 나중에 학자가 아니라 경영자가 된 사람들도 많은데 신기하게도 그들 중엔 누구보다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흔하다. 철학이나 사상 같은 인문 교양을 공부했기에 경영에 남다른 신념과 철학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배우는 일이 즐겁다며 밥값을 아껴서라도 책을 사보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현상은 이 시대의 교사들이 꿀벌처럼 풍부한 지식의 꿀을 학생들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현실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받아들이는 쪽의 문제도 있다. 자기의 뇌에는 교양의 꿀 한 방울도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목말라 해야 하는데 요즘엔 그런 학생을 찾아보기 힘들다. 배우는 쪽에서 심드렁하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려 해도 열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TV에서 예술이나 역사, 자연같이 깊이 있는 주제를 특집으로 방송하는 일이 있다. TV라는 매체의 특징을 살려 양질의 지식을 압축하여 전해주지만 정작 이를 봐주어야 할 시청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시청률로 드러난다. 심해 5,000m의 바닷속 모습을 보여주는 딥블루라는 해양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다.
바닷속 장대한 풍경을 통해 생명 근원의 신비를 전하는 내용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는 전에 비슷한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 새롭지 않다. 단조롭고 재미없다는 냉담한 견해의 관객들이 많아 씁쓸했다. 지식을 나누는 축제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둔감한 태도 탓에 축제는커녕 불만의 장이 된다면 이 또한 이 시대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니체는 1880년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배움을 통한 발견과 탐색의 기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썼다. 배우고 지식을 쌓고 그것을 교양이나 지혜로 확장해 나가는 사람은 삶이 지겨울 틈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보다 한층 흥미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사소한 데서 교훈을 찾아내고 사고의 빈자리를 채울 정보를 얻어낸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의 삶은 더 많은 지식과 의미 있는 충만함으로 가득해진다. 공부할 수 있는 삶은 감사한 일이다. 예전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국 농촌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에 관한 비디오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주인공은 부진이라는 여자아이로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조차 갈 수가 없다. 아이도 어른처럼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현실이라서 부진은 매일 감자를 심고 키우는 일뿐인 일상을 이어간다. 이런 상황인지라 부진은 얼마 못 가서 예전에 학교에서 받은 교과서조차 읽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오지마을에 처박혀 살아야 하는 문맹이 되었지만 그래도 부진은 교과서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한다. 어른이 되면 반드시 학교 선생님이 될 거라며 눈물과 웃음을 섞어가며 희망을 말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학교에 보낼 수 없다며 핀잔하지만 그래도 부진은 다짐하듯 다시 말한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학교에 가고 싶어요. 진심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얼굴엔 연민과 숙연함이 교차했다. 현실적으로 부진이 학교로 돌아갈 가망은 거의 없다. 그러니 이 아이의 열망인 교사가 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무엇이 소녀로 하여금 그토록 공부를 갈망하게 했을까? 그 이유는 그 아이의 결핍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참고서와 문제집이 넘쳐난다. TV나 인터넷이 나눠주는 정보도 본물처럼 넘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공짜다. 이런 판국이니 아무리 고급한 지식이나 정보라도 고맙게 생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대학교 4년 동안 배울 지식을 단숨에 다운받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지식도 정보도 아닌 흔한 것이 된다. 예전에는 일본에도 중국 오지마을의 어린 소녀처럼 학문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식 과잉의 시대가 되자 지식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태양빛처럼 아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 중국 소녀는 결핍 때문에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과잉 때문에 오히려 멀리하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나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고귀한 선물로 생각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학문을 탐구하는 일은 기분 좋은 축제가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니체가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글은 요즘의 교육 현장에서도 통할 만큼 예리하다. 참된 교육자는 경력이나 실적에 의해 평가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 진정한 교육자는 학생들을 굴레에서 해방시켜 그들로 하여금 생동감에 넘쳐서 자유롭고 활발하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 태도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 니체는 행동하는 자만이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행동하라며 즐거운 학문에 이렇게 썼다. 사람은 항상 껍질을 벗고 새로워져야 하고 항상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한층 새로운 자기를 만들기 위한 탈바꿈을 평생 동안 멈추지 마라. 자기 삶을 배움의 축제로 만드는 사람은 이미 짜라투스트라다.